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살 김영숙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에게 배신당했지만 결국 제 존엄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22살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죠.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우리는 3남매를 낳아 키웠습니다. 큰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 셋 다 건강하게 자라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작은 건설회사에 다녔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림을 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다 장성했습니다. 큰아들은 35에 결혼했고 딸아이는 33에 시집갔습니다. 막내 아들도 이제 30이 넘었죠. 그때쯤 남편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구나 싶었어요. 퇴직금으로 남편은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철물점이었어요. 저도 남편을 도와 가게 일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저녁 늦게까지 손님을 맞았죠. 힘들었지만 남편과 함께 있으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가게 일을 제게 맡기고 자꾸 밖으로 나가더군요. 처음엔 친구들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나이 들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 휴대폰에서 낯선 이름으로 문자가 왔어요. 오빠, 오늘 몇 시에 만날까요? 보고 싶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빠라니. 저는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이 문자 뭐예요? 누가 오빠라고 부르는데요? 남편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가게 단골 손님이야. 젊은 사람이 장난으로 그렇게 부르더라고. 그때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설마 했죠? 우리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는데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요. 하지만 남편의 외출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가게는 제가 혼자 지켰어요. 무거운 물건을 나르다가 허리를 다쳤지만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 끼치기 싫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나는데요. 남편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백화점 갔다가 향수 코너 지나왔어. 왜 자꾸 캐묻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냥 제 의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큰아들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심각하더군요.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요. 다른 여자 만나고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제 친구가 우연히 봤대요. 아버지가 젊은 여자랑 식당에서 밥 먹는 걸 손도 잡고 있었대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부축했죠. 엄마, 괜찮으세요? 물 드릴게요. 아니다. 괜찮아. 내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분명 오해일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안타까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제 친구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확실히 봤대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더군요.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받았어요. 그리고 점점 더 자주 외출했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외출한 뒤 몰래 뒤를 따라갔어요. 남편은 시내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가 멀리서 지켜봤죠. 그때 본 광경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남편은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 여자는 제 딸뻘 되는 나이였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고 둘은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카페 박벤치에 앉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과 그 여자가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숨겼죠.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50년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건가? 저녁 무렵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태연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남편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당구장 갔다 왔어. 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 다 봤어요. 당신이 젊은 여자랑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거?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미안해.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당신하고는 이제 정이 떨어졌어. 정이 떨어졌다고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50년이 뭐가 대수야? 나 이제 늙었다고 생각 안 해. 아직 젊어. 새로운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인생이에요. 그동안 제가 당신을 위해 살아온 건 뭔데요? 남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나보고 그러라고 한 적 없어.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큰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어요. 저는 물었죠. 어디 가는 거예요? 당분간 밖에서 지낼 거야?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 그렇게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다니?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큰아들, 딸, 막내아들 모두 집으로 왔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모두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아버지한테 당장 연락해서 집으로 오라고 할게요. 하지만 남편은 아이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이혼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문자로 이혼을 통보하다니.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요.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 얘기 없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서류를 보내왔더군요. 재산 분할 내용도 있었어요. 남편은 가게와 집을 팔아서 반씩 나누자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렇게 쉽게 버리다니. 저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아이들이 도와줬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유책 배우자는 남편 쪽입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법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이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남편의 외도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탐정이 찍어온 사진들을 보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은 그 젊은 여자와 여행도 다니고 호텔에도 드나들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는 뒷전이었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남편을 마주쳤어요. 남편은 미안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빨리 끝내자는 표정이었죠. 판사 앞에서 저는 진술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만 믿고 살았어요. 아이들 키우고 집안 살림하고 남편 뒷바라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를 만났다며 저를 버리다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부부간의 정이 떨어진 것은 쌍방의 문제입니다. 의뢰인도 새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남편의 외도 사실이 입증됐고 판사는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제가 많이 받게 됐죠. 남편은 불복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가게와 집 대부분을 저에게 넘겨야 했어요. 그리고 위자료까지 지급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이제 그 배신자와 더 이상 함께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남편은 그 젊은 여자와 결혼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1년도 안 돼서 그 여자가 남편을 버렸다더군요. 남편에게 남은 재산이 별로 없었거든요. 남편은 결국 혼자가 됐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어요. 큰아들이 전해 들은 바로는 남편이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낸다고 합니다. 반면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가게는 큰아들이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죠. 요즘 저는 복지관에서 친구들을 만나며 시간을 보냅니다. 노래교실도 다니고 요가도 배워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끔 남편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그리움이 아니라 안타까움이에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버리고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 마트에서 우연히 남편을 봤어요. 많이 늙어 보이더군요. 등이 굽고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혼자서 장을 보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죠. 남편도 저를 봤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저도 그냥 지나쳤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까? 하지만 상관없어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50년을 남편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저를 위해 살 겁니다. 손주들도 가끔 놀러와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울 때면 행복합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어요. 며칠 전에는 복지관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였어요. 남편과 신혼여행 갔던 곳이죠. 그때는 돈이 없어서 싸구려 여관에 묵었는데 이번에는 좋은 호텔에 묵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자유로워졌구나.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구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배신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저는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배신한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법적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세요. 오랜 세월 함께 살았다면 그만큼 권리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그리고 가족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는 아이들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세요.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삽시다.